오늘은 동안거 결제가 끝이 나는 동안교를 해제하는 날입니다. 전국 선원의 스님들이 3개월 동안 동안거 공부를 끝을 내고 오늘 이제 보따리 싸고 어디론가 향해서 떠나는 시간이죠. 어제나 아래 정도 해가지고 죽비를 놓습니다. 금방에 죽비를 놓으면 자유정진이 돼요. 그때 되면 스님들이 옷을 꺼내 빨고 풀을 하고 법석이 나죠. 요즘은 아마 그런 스님들이 별로 없을는지 모르지만 또 풀을 잘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또 이 다림질을 잘하는 스님이 있고 그 스님들이 인기가 있어요. 가서 부탁을 하고 빳빳하게 풀이 먹여지면은 거기다가 입으로 이제 물거품을 풀어가지고 발로 밟죠. 발로 밟아 꼽꼽해지면 그때 이제 다려가지고 넣는데 풀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갑옷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에 설치가지고 이 피가 날 정도로 버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밑에 그 안에 실밥들이 있으니 거기가 풀이 묻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다리가 다 이렇게 상처가 나는 사람도 있고 내 기억으로 어릴 때 옷을 한 벌 해 입었는데 77년도 겨울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 양보살이라고 이 상마에 사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이제 옷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풀을 이렇게 하면은 옷에 물을 들이면은 아주 좋은 먹을 넣고 그다음에 소금 넣고 식초 넣고 이거 푹 고아야 돼요. 이 국물이 다 나올 때까지 푹 몇 차례 하다 보면은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편안해집니다. 훨씬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물이 잘 되는데 그때 이제 물이 잘 된다고 연탄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연탄을 갈아서 하면 물이 잘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 여러 차례 다시 하고 해야 물이 다 빠지는데 대충 해가 줬는가 봐. 이제 스님들은 잠을 잘 때 옷을 안 벗거든요. 옷을 다 입고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니 깜디가 되겠어. 다음에 얼굴 문대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가 봐. 그리고 옷을 벗어보니까 온몸이 깜디야. 내일도 깜디이고. 어쨌든 이제 꼭 군인들 휴가 나가는 것처럼 스님들이 옷을 빨고 널고 할 때는 아주 상쾌합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래요. 누가 오라는 데가 있나요? 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점심 공양이 방장스님 법문 끝나고 나면은 방장스님 법문이 빨리 끝나면 공양을 빨리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보통 11시 반에 한 11시 한 20분에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먹고 나면은 먹고 나서 차담도 하고 스님들끼리 잘 가라 어디 가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대충 먹고 나면 3분 안에 다 사라져버려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핫바지 방구셔츠 싹 사라져. 그래서 이제 해제 마치고 선방에 앉아있는 스님이 훌륭한 스님, 여유가 있는 스님입니다. 한 이틀 정도 선방에 남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큰 방을 지키고 앉아있다가 한 이틀 뒤쯤 걸망 하나 서 끼고 나가는 그 스님이 이제 여유 있는 스님이라. 이제 그 스님도 보면 이 스님들은 이제 걸망 주고 다닌 지 오래됐구나. 선방에 다닌 지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오고 젊었을 때는 앉아가지고 뒤틀리는 마음이 있다가 내일 해제하면 이제
두 발 달린 짐승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밥 먹자마자 도망가는, 어떤 사람 밥도 안 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법문 끝나고 나면 바로 막 도따라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버리는 사람도. 법문 끝나는 끝까지가 이제 그 결제거든. 법문 끝나면 밥이야 안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사람은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어디론가부터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방에 앉아가지고 마음을 매놔야 돼. 요가란 말이 그런 말인데, 붙들어 매다 하는 뜻이에요, 요가가. 옛날에 말뚝을 박아놓고 동물을 매놓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잖아요. 요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 매놓다 그런 말인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별짓 하도록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공부의 시작인데, 끝나자마자 마음은 그냥 몸이 빨리 도망가야 될 판 같으면 공부는 한참 멀었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또 3개월 동안 또 만행을 하고 다니면서, 만행은 일만만자 온갖 행을 다 한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만한 행 이런 말도 표현되지만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별의별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공부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만행할 필요 없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온갖 일 다 다르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 사람은 식구 몇 명 안 돼도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 그 상황에 마음이 고요해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공부가 된 기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죽을 때 보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일생 왔다 갔다 했지만 죽을 때 보니 똑같아.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큰 의미도 없고, 왼쪽 갔다 오른갔다 했지만은 죽을 때 되면 딱 가운데 와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봐야 별일 없다 이 말이지. 저 사람이 괜찮더라 하고 그 사람이 흔들렸더니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안 좋다 싶어도 그 사람이 공덕이 있어.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덜 좋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친구 만났더니 저거 남편 욕을 하는데 욕 실컷 듣고 나니까 우리 남편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인다. 아이고, 그 남편이 비하니까 우리 남편 괜찮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리 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딱 가운데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말아라. 별 볼일 없는 기다. 아들 생일 기다리고 생일 기다리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생일 기다리면 생일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골치 아프겠어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생일 연락하면. 생일이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밥도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도 주고 사람들 자기 축하해 주니까 생일을 기다리는데, 생일이 이틀 전날 3일 전날이 좋지, 생일 당일 지나고 딱 나면 1년을 기다려 생일이 오는 거야. 그럼 뭐가 좋아요? 달이 차면 기울듯이 차기 전에 하루 정도 3, 4일 정도가 사실 차가 더 낫지, 꽉 차는 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단 한 가지도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필연코 오니까. 무조건 오니까.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오도록 되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짓이 기다리는 거예요. 결코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저거 구하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 삶이죠. 또 우리 조상들은 이 보름날 정월 대보름은 대충 이제 완전히 겨울이 끝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활동 준비를 해야 되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봄은 굉장한 의미를 갖죠. 봄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하늘을 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보름날, 대보름날 이제 모든 기도가 끝나고 모든 기원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실천하는 날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일제 모든 것 다 없애쁘고 오곡석근 색깔 꽉 찬 오행에 가까운 꽉 찬 음식을 먹고 몸을 편안케 하고, 또 몸에
온갖 병 다 나가라고, 부스럼 같은 거 다 나가라고 깨가지고 묻고, 밤에 되면 또 불 해가 싹 다 채워보고, 또 어두운 밤에 달만큼 좋은 고마운 존재가 없는데 오늘 달은 제일 큰 달이고 밤을 밝히는.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밝아지면 다 알죠. 대명청재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달이 있는 날은 모를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훤히 알고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그때 무엇을 빌었을까요? 1년 내내 별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내 몸이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애군이 다 물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바랬던 건데, 여러분이 바랬던 거에 비하면, 바라고 있는 거에 비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참 소박한 거죠. 참 소박한 거예요. 가령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 먹었으면 좋겠다고 빈다면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빕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빈다면 옛날 사람들은 비라도 안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빌었던 것은 참 지금으로 볼 때는 너무 당연하고 의식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의식주를 빌었어요. 의식주라도 갖추고 살면 좋겠다. 그러고 빌었는데 조상 그러니까 되게 먼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가 그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가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구체의욕을 비는 것은 이제 더 많은 물질이 풍요로워서 내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빌기 때문에 과거에 가면 그런 것은 굳이 빌 필요가 없었다. 과거에는 굳이 그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덜 바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걸 바라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책이죠. 입춘 때 되면은 입춘 대끼리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삼쟁가 팔쟁가 그런 거 그런 거 한다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입춘 때 부적 해가지고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아유, 개명하면 그거 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자리가 다 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하면 손 들어봐. 불교하고 관련 없는 건 아예 안 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이제 크게 안 하는 게 입춘, 칠리석 이런 거 아니에요. 개명하면. 나머지는 다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거고. 봉지를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충분히 드렸다시피 양력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입춘 때 길한 게 크게 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대문에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소박한 1년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옛날에 입춘은 설이었으니까. 그리고 삼전이 팔라인이 하는 거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부적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지니기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건 생각해 봐야죠. 부적 갖다 붙이고 하는 게 맞느냐. 부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삼재팔란이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꼭 뭐 같으냐 하면은 복권 사면 다 당첨된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복권 사면 전부 당첨 다 된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복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위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거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또 사는 순간에 희망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일리는 썩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당첨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돈을 모으거나 그 시간에 일하거나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적 같은 걸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짜 남는 시간이 있을 때 부적을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할 거 다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다. 그때 이제 부적 하나 써가지고 딱 지니는 그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은 부적 붙일 사이에 내가 그런 일이 안 오도록 노력하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한테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지, 부적 그거 하나 딱 지니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나쁜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그건 불교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런 유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개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이전에 사람들은 신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러고 나쁜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부처님이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하신 분인데, 21세기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적해가 갖고 다닌다고 하면 부처님이 그 순간에 저 사람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처님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부적을 하겠다 싶은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 시킨 대로 다 하고, 해나 모르니까 한번 하자, 그 경우만 해야지. 부적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절마다 부적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하는 그건 저는 좀 못마땅해. 그거 잘못 보일 수가 있고, 그게 불교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혹 필요한 사람에게 주더라도 이건 마음의 위안 정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말아야지, 이거 지니면 반드시 좋은 일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 경우는 책임감을 가지고 혹게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 신념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거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주고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할 정도, 이걸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상관없지만 버젓이 이게 대단한 거라 생각하고 주고, 입춘 때마다 절에 가서 그거 받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절에서는 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절에 가서 부적 받는 것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위안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외에 불자라고 한다면 더 불자답게 사는 것이 부적 갚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갚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그 위안입니다. 불자답게 살면은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위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맞는 말이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오늘 보름나루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은 기원이죠. 그 아까 말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까지는 딱 기원을 하고 내일부터는 정말로 이제 다 앞다셈 치고 안 좋은 일 아닌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적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실천하고 사셔야 돼요. 부적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바르게 살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사셔야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하고 나의 삶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적당한 자기 자리를 잡아야 이제 자기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일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없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잘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참 착하게 산다고 되는 일은 없더라. 이랬을 때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꼭 내한테 손해가 생기는 것 같고, 착하게 살면 꼭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우리는 지혜가 있는 부처님께 여쭤볼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분에게 물어보자면 돌아가시기 직전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다. 그분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그분은 지금 남은 게 마음 하나 남았더니 몸은 가고 있고, 추억이 남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이 마음이 남아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몸으로 살아가지만 그분은 마음만 남았다고 한다면 착하게 살아라.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손에 좀 보고 살아라.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아마 그래 말해줄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인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가 문제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자꾸 다지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내가 바르게 살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삶을 산다. 그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을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보고 내 삶을 비교하고 맞추려 살다 보면은 내가 꼭 바보 같고 내가 이상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착해 빠져가지고 가령 착해 빠졌다는 말도 있어. 우리나라 말은 착해 빠졌다는 말도 있어요. 이 도저히 서양 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착해만 빠져가지고 뭘 빠졌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사회가 착해 빠져가지고 자식이 맨날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도 니는 착해 빠져가지고 좋은 일이 엄청 많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하기 쉽지 않죠. 아이고 자는 걱정이다. 누구한테 이용당할까봐. 누구한테 평생 이용당하고 저거는 배신당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자는 내 걱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걸 또 착해 빠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무지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무지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무진 건 뭘까요? 야무진 건 사실은 일의 선을 알아서 일의 앞뒤를 알아가지고 빈틈없이 하는 사람을 야무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착한 놈한테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놈한테는 나쁘게 해야 되고, 이걸 야무지다고 표현하는 거죠.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게 베풀고 나쁜 사람한테는 그거 야무지게 그놈은 달아야 되고, 그걸 우리는 야무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애는 착해 빠져갖고 나쁜 사람한테 좋게 대하고 좋은 사람한테 좋게 대하고 그러면은 최근에 앞으로 판파이 당한다. 이거 무슨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만큼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착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변해 있는 겁니다. 또 이 착해 빠지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처님 법을 믿고 있는 스님이 야무지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무지게 사세요. 착한 사람 만나면 착하게 살고 나쁜 사람 만나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고,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경쟁적이 됐고, 이 세상이 더 착해 빠진 사람 못 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전부 길게 살기 때문에 착해 빠지게 살아라 이게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돌아가시기 직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께 물어봐도, 지혜로운 부처님께 물어봐도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고, 죽기 직전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도 착하게 살아라고 한다고. 내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명을 입어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다리는 뻗고 잘 수 있고, 내가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도 이 큰 천지를 돌아다니도 항상 발을 못 뻗고 잔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족방에 다리 쭉 뻗고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고, 완전 범죄로 내 밖에 모르는 범죄를 저도 밖에 나가면 혹시 다른 사람은 알지 않을까
하고 다리 못 뻗고 잔다. 아무리 이 넓지만은. 새우같이. 새우는 뭐, 그 넓은 바다에서도 거꾸로 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자기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할머니는 이만큼 살아오셨으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나의 삶에 대한 지표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한테 가르친다면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식한테 가르치면 자식은 여러분이 그게 없는 그 순간까지 걔들도 없을 수가 있어요. 걔들도 그게 없으면 몇 년을 방황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꽤 길게 사는데 지금은. 여러분한테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찾겠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세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 안에서. 여러분 세계는 어떤 게 세계냐? 여러분 집안이 세계입니다.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 잠자고 나올 때는 그 집안이 여러분의 세계지 그 집 밖에는 여러분의 세계가 아니에요. 집 밖에는 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일 뿐이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세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계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세계고요. 그 다음 밖에는 이거하고 약간 연결되어 있는 고리일 뿐이에요. 제가 대성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이 세상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공자님도 그렇게 말했고 노자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온갖 사람들이 그런 말 다 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단연코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세계라고 나는 100%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안에서만 잘 살면 돼요. 바깥일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은 절대로 착한 사람이 바깥에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나쁜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남편에게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착한 사람 돼야 돼요. 부인한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 돼요. 밖에 있는 남자, 밖에 있는 여자한테 관심 주지 말아요. 왜? 밖에 있는 그 남자는 또 착한 남자가 있을 것이고 밖에 있는 그 여자는 또 착한 남편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결된 거잖아.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지 세계에서 지를 사랑하고 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뿐이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냐고. 다시 말하면은 노인 문제 해결하려면 전부 저거 부모만 챙기면 돼요. 나머지 부모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나머지 부모는 나머지 아가 챙기면 되지. 우리 부모는 내가 챙기면 되고 우리 부모 내가 잘 챙기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불자예요. 내가 나머지 할매 할배까지 그 신경 쓸 여가가 없어. 우리 집 부모 잘 챙기면은 저 부모는 지가 책임 잘 지면 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무조건 세금은 더 내게 돼요. 세금 내십시오. 세금 내면 국가에서 그건 케어해야 돼요.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요양원 만들고 요양 병원 만들고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케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만 잘 살면 여러분 그거로 끝이. 나머지는 그렇나 하고 신경 끄십시오.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어떻게 되느냐? 니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4명 중에서 또 세 사람한테 신경 좀 끄고 내가 잘 살면은 세 사람 잘 살게 돼 있어요. 나부터 잘 살면 세 사람 잘 살게 돼 있는 기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지금 감기가 대유행이 곧 온다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몸 관리 잘하는 게 잘 사는 길이요. 몸 관리도 잘하려면 내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해서 항상 행복하면은
그게 나머지 세 사람을 잘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다 주고 가는데, 내 몸이 아파가 다 주고 가는데, 집에 누워 있다가, 밥 온다고 밥 안 먹지, 일날 필요 없어요. 내가 아파 죽겠다, 네가 밥 좀 해주라. 이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 죽겠으니까 오늘 네가 밥을 해주라. 이게 맞는 거라니까. 내가 아파 죽겠다, 아이고, 밥 먹어야지, 일나가 밥 해주놓고 확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어렵다면 못 해주고 내가 갑자기 말짱한 일이지. 말짱한 일이지. 오늘 내가 아프니까 네가 밥을 해다오. 내 취향은 잘 알지? 오늘은 죽을 좀 끓이다오. 이게 맞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는 뜻하지 않게 효자가 되는 거지. 효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걔가 밖에 가서 오늘 내가 우리 어머니 죽 끓여 들고 나왔다. 그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덕분에. 내 관리 잘하는 거로부터 우리 집안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집안 좋아지면 남의 집안은 저거 알아 좋아져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남의 집안에 조언해주는 거로 끝이 나야 돼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내가 사는 세상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우리 가정이 내가 사는 세상이더라. 그걸 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내 남편한테 잘하고 내한테 잘하고 다 잘해야지 이 생각했는데 가만히 그게 아니더라. 내한테 잘해야 되겠더라. 내 자신이 잘 해가 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남편한테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는 거 그러면서 짜증을 맨날 내는 사람하고 기왕 빨아줄 양말인데 바로 벗으라는 둥 어찌라는 둥 이렇게 잔소리 있는 대로 다 해가면서 해주는 그런 엄마하고 항상 웃어주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빨래는 네가 하도록 해라 이런 엄마하고 가족이 크면 누가 더 인상적이냐? 그 엄마가 훨씬 인상적입니다. 엄마 덕분에 나는 빨래 귀신이 되었어요. 엄마 덕분에 빨래보다 웃어주는 엄마가 더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빨래보다 웃어주는 엄마가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난 알게 됐다. 빨래 잘해주는 엄마는 많은데 항상 웃어주는 엄마는 별로 없더라. 그 엄마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하시더라. 엄마가 자기 몸매 관리도 잘하고 늘 이쁘게 사고 그러면 딸이 금방 따라서 합니다. 엄마가 맨날 우야고 편먹고 넘어가지고 딸 보고 하는 말 니가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니가 그만 먹어 지겠어. 엄마 따라서 바로 못 부지. 내 관리 잘하면 아이들이 그냥 따라하고 남편도 밥이야 밖에 나가면 꽉 찼잖아. 밥이야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데 꽉 찼지. 밥 잘해주는 부인도 좋지만 들어오면 항상 생기발랄하고 들어오면 항상 자기를 기쁘게 맞이해주고 웃는 얼굴로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그런 마누라 그런 사람이 그런 관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편은 인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마누라는 항상 생기발랄하고 내려가면서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음식은 좀 시원찮아 또 그런 사람이다. 그게 더 인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관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이냐 물어본다면 내 관리 잘하는 게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부인이 사는 사람하고 밥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는데 짜증 많고 늘 아파가지고 골골 하는 마누라하고 어떤 남편이 더 행복하겠어요? 전자가 훨씬 행복합니다. 빨래야 딸이 해도 되고 자기가 해도 되고 실제 빨래면 세탁기가 고생하시지 뭐 사람이 아닙니까? 전기만 꺼주면 되는 기고 뭐 툭탁 틀어가지고 넣으면 될 기고 갈수록 사람은 편리하도록 돼가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년일년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뭐냐 하면은 내 관리를 잘하겠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루밖에 못 산다. 하루 쪼개가지고 산다면 하루 내 관리 잘하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내 관리 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행복하게 일어나요.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로 나를 관리 잘하고 있는데 음악 듣고 기분 좋게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있는데 아들이 오면 아이고 왔나 기분 좋게 맞아 할 것이고 남편이 오면 어서오세요 할 것이고 그런데 뭐 죽도록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누워있는데 문 열고 뺑 들어오고 밥도 이러면 내가 밥을 좀 기계가 뭐 이래 나오는 거야. 내가 한 번씩 이런 소리 하면은 꼭 어째 아냐고 물어봐. 어째 아냐고 물어보는데 세상 뻔합니다 뭐. 여러분이 외계인이라면 내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들 단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다 내 손바닥에 다 있어요. 너무 빤한 거야. 너무 빤하다니까. 아이고 내가 고양이 저놈이 고양이가 한 놈 있는데 그놈도 이제 참 보살들은 어떻게 그리 못생긴 고양이냐 그러는데 자꾸 뭐 정이 들더라고. 자꾸 보니 고양이 정이 들어. 그나 세상에 제일 이쁜 고양이 같아. 그 암놈이요. 암놈인데 그놈한테 내가 눈에 대놓고 물어봤어요. 네가 앞으로 새끼를 안 온다 하면 내가 키울 끼고 네가 바람 피우고 새끼 또 온다 하면은 그때부터 내 몰라라 할 기다 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또 바람 피워 새끼 또 뱉거든. 바람 피워 새끼가 배가 이래가 좀 쫓아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 다른 데 가서 새끼는 배우고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나를 뭐를 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고양이 습성이 빤하잖아요. 고양이 습성이 태어나가지고, 지 살라고 노력하다가 새끼 놓으려고, 암놈은 그러고, 순놈은 막 끊임없이 저것끼리와 싸웁니다. 저것끼리 영역 다툼하면서 지 새끼만 놓으려고 싸워요. 저 고양이 같은 짓을 한 게 인간이 불과 몇백만 년 전에 그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인간들이 진화되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거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압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봤겠지만 나는 앞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살지도 거의 대부분 눈에 보여요. 인간들이 살면 제가 한 그 10년 전에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거의 내가 말한 게 거의 적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뻔하니까요. 결혼은 갈수록 늦어질 것이고 여자는 애 안 놀러 할 것이다. 정확하게 거의 다 결혼 안 하러 갈 기다. 그대로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요 안에서 놀아요. 우리는. 그 조건 속에서 논다고. 좀 있다가 얘가 여러분 좀 있으면 옷통 하나씩 벗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도만 높이 보면 다 벗어요. 좀 있으면 다 움켜질 것이다. 춥게 만들면 추우시잖아요. 환경에 따라 사람은 계속 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여러분이 서로 만났는데 남편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마음이 부처 같으면은 여러분이 한 게 다 봐주겠지. 그런데 그런 남편이 골비 있다고 여러분 만나겠냐고. 여러분 안 만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때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만나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온 사람이에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한테 채우려고 마음 먹었는데 방에 내 덕볼락 하는 거야. 방이 내 덕볼락 한다 이 말이야. 방이 얼마나 냉골인지 나는 방을 좀 따뜻하게 살려고 갔더니 방이 추워가지고 내 온도를 뺏어간다. 그 마누라를 만났더니 그 마누라가 도로 내 거 뺏어가려고 하더라. 그 남편을 만났더니 그 남편이 도로 내 거 뺏어가려고 하더라. 나는 덕점 보려고 그 남편 만나려 했지. 나는 덕점 보려고 그 부인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방이 내 덕볼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끼리 만났는데 내가 아까 말한 그게 다 맞는 거죠. 그 번이 다 맞는 거지. 애초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간센보살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러면은 천수천안으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들어주려고 했겠지.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끼리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하죠.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까? 아마도
여러분이 짜증내면 남편도 짜증내죠. 다 알잖아, 내가. 여러분이 짜증내면 아이들도 싫어하지요. 다 알잖아. 애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죠. 낳아주고 키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질내고 나가쁘죠.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 존재들끼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하다니까. 그럼 그 존재들을 내가 뻔히 알고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습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습성을 먼저 돌이켜보자고. 남 습성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남편이 나를 웃겨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내 말 들어주기를 바라고, 우리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죠. 그러면 그 세 사람도 그럴 거라고. 그 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세계에서 이루어지길 바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내가 간센보살이라고 한다면은, 간센보살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되지. 선천천하니까. 남편이 웃겨달라면 웃겨주면 되고, 아이들이 나한테 달라하면 주면 되고. 그런데 나한테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관리를 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해져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센보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은 우리 세계는 우리 집안이다. 집안도 큰 집안 말고 뭐 친정, 뭐 시댁 거 말고 그냥 우리 집안 안에 이게 우리 집안이다 딱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그들과 불완전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운명인데, 불완전한 그들에게 간센보살님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간센보살님이 아니니까 내가 내 관리를 해서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래는 못하지만은 밥은 못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면은 빨래 밥은 못해도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쁘게 사람이 됐다고 할 때 여유가 생기면은 빨래도 더 잘해주고 밥도 더 잘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원칙이 맞는 거예요. 이거 딱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누구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박사라 해도, 여러분이 대통령이라 해도, 여러분이 뭐 외교관이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관계 없고 여러분 삶은 그겁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 집안에서 그 세계 속에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세계 잘 살려면은 우선 여러분 자신이 잘 살아야 돼요. 그 잘 산 것이 그들에게 조금 넘쳐나가는 정도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효과적이라고 소문이 나면은 여러분 친구들도 따라하면 그게 포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자선 행위를 했는데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더라. 그럴 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남들이 나를 따라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세계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내 세계가 뭐냐? 우리 집안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잘 사는 방법은 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못 되니까 나 관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나머지까지 관리할 필요 없고, 남이 내 친구가 날 따라하고 그 친구의 친구가 따라하고 그 친구가 따라하고 이러면 이게 포교가 되는 거죠. 이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보름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생각 다 없애고 몸도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원을 하시고 내일부터 실천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실천하는 요지는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방점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 집안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집도 행복해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집안에 아무 일도 없고 나쁜 일 하나도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행복이 더불어서 가족들에게 전해져가지고 그 여러분 가족이 행복한 것이 다른 가족에게 전해져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